여러분, 지금까지 복합위기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의 어떤 징후가 뚜렷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까지는 나왔습니다. 이번에는요, 복합 불황이 덮친다는 좀 더 한 걸음 더 시인일보된 그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내용의 핵심인적 물가는 7월에 정점을 지났지만 정점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비와 투자는 모두 침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소비와 투자 모두 침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모두라는 단어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와 투자 여기에 하나 더 나가면 수출까지거든요. 수출까지 나아가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이제 복합위기가 시작돼서 복합불황으로 본격 접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장 소비자 물가는 7월에 6.3%였지만 8월에 5.7%로 0.6%포인트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좀 잡혔다 이렇게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요. 이게 정점을 지났다고 완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국제유가의 동향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에 대한 불안은 계속된다는 뜻이죠.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피크아웃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정점을 지나서 이제는 5점대 계속 유지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뭐 정점을 지났다 이건 꼭대기를 지났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은 계속 유지한다가 제가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그것도 한동안 쭉 갈 겁니다. 문제는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지났지만 지금 소비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소비가. 여러분 지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까지 뭐 죄다 마이너스입니다. 죄다. 2월이 0%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나머지는 죄다 마이너스고요. 1월에는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고요. 6월에도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습니다. 7월에도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고요. 이렇게 말입니다. 물가가 소비가 이렇게 계속 떨어진 것은요. 진짜 보기 드문 일입니다. 거의 말입니다. 이런 사태는 잘 없었어요. 거의 역대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대로 하려고 그러면 1월부터 시작해서 0%가 있었지만 7월까지 거의 7개월 동안이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최악의 순간이 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까지 지금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1995년 이후에 첫 5개월 연속 감소니까 이게 장난 아니란 뜻이죠. 현대경제연구원도요. 이 소비 심리에 아주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라는 건 여러분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제일 첫 번째 요소입니다. 전체 경제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비가 40%가 훨씬 넘습니다. 40에서 45%까지 됩니다. 그 다음이 수출인데 수출이 이제 35%에서 40%까지 되고요. 좀 많이 갈 때는 수출이 좀 더 갈 때도 있고요. 나머지 이제 설비 투자거든요. 상황이 이렇다면 소매 판매가 민간 소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야기하는 복합 불황의 전조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고요. 8월까지 소비가 떨어지면 이미 7월까지 떨어져서 이미 뭐 복합 불황에 들어왔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8월까지 떨어지면 이제 그 심각의 돈은 점점 커질 겁니다. 아마. 게다가 여러분 설비 투자도 지금 기업들이 안 합니다.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설비 투자가 12.8%가 올라갈 정도로 설비 투자가 늘었거든요. 근데 6월에 4%까지 떨어지더니 7월에는 마이너스 3.2%까지로 꼬꾸라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이 지금 경기를 두려워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은요. 투자가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자칫 잘못 투자했다가는요. 이게 기업이 망하는 아주 최악의 사례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7월에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 정부의 눈치보다는요. 기업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한 듯 보입니다. 5월에 12.8%가 올라간 것은요. 기업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이끈다고 하니까 투자를 한 거다. 6월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7월이 되니까 아니야. 지금 경기가 만만치가 않아. 복합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복합 불황까지 가고 있어. 다시 말해서 소비가 꼬꾸라져서 우리가 생산하는 양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표가 굉장히 지금 깐깐하게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지금 무역까지도 위험하죠. 수출이 보시는 것처럼 지난 12월부터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9개월 동안 마이너스예요. 2월 달에 8억 3천만 달러 흑자가 났다고 하지만 이거 조작이었고요. 에너지를 수입을 2월에 할 거를 3월에 한다고 넘겼고요. 3월에 1억 8,200만 달러 흑자가 났지만 이것은요. 에너지 수입을 안 하고 대신 전략 비축률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결국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라는 거예요. 적자. 수출까지 적자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지요. 예. 현대경제연구원은 바로 이 부분까지도 짚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은 데가 말입니다.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고금리의 고물가의 고환율 이 3고 때문에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환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환율이. 9월 2일 기준으로 1362.6원이잖아요. 예. 오늘 선물시장까지 보면 1362.3원까지 지금 선물시장 올라갔습니다. NDF라고 하죠. 뉴욕 차액 선물한 시장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니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요. 결국 말입니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하는 복합 불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복합 불황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니고요.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심화되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요. 물가를 잡는 일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기 방어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물가는 이제 내려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경기 방어에 주력해야 된다. 경기 방어를 하지 못하면 결국 말입니다.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 방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복합위기 시작됐다는 말과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이 내수가
무너지고 또 투자가 무너지고 여기에 수출까지도 무너지니 이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가도 경기가 침체하지 않게끔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의 뜻은요.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경기 침체가 되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심하게 경기 침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말입니다. 물가는 정점을 지났으니까 됐다. 사실 물가도 위험하거든요. 예, 6.3%가 5.7%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물가가 우리가 안 올랐다고 느끼느냐? 아니거든요. 물가도 지금 고물가라고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충고하기를 경기 방어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은 경제 위기가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가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 정도 되면 눈치본이라고 사실 이게 연구된 내용을 제대로 발표하기도 힘들겠죠.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을 따져본다면 지금 우리 경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합위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는 복합 불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복합 불황이 이제는 점점 현실화될 텐데요. 문제는 그 크기와 깊이인데 그 크기와 깊이도 생각보다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복합 불황은 온다.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위기는 오니까 현금을 쌓아서 미래를 준비하자. 현금을 쌓아놓으면 반드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